농사짓던 땅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섭니다. 마을 창고 자리에 복합센터가 올라갑니다. 2026년 전국 122개 지구에서 농촌 공간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에게 기회인지 아니면 농촌이 아니게 되는 시작인지.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공간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 마을의 공간 배치를 새로 짜는 사업인데요. 난개발로 어지럽게 들어선 축사공장 창고 같은 시설들을 정리하고 주거지와 생산지, 생활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2021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2026년 현재 전국 122개 지구에서 진행 중이고 올해 신규로 15개 지구를 추가 선정합니다. 한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원이 투입되니까 단순히 도로 하나 깔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을 전체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여기에 생활 SOC 복합센터 사업도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활 SOC가 뭐냐면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체육시설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나의 건물에 모아놓은 복합센터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전국에 1129개가 준공됐고 2026년에는 33개 시군 77개 읍면에 새로 추진됩니다. 연평균 100개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속도가 꽤 빠른 편이에요. 2024년에 51개 시군이었던 게 2025년에 86개로 늘었으니 68%나 증가한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농촌에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거냐고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농가 평균 총소득이 약 5,333만 원인데 이 중에서 실제 농사로 버는 돈, 그러니까 농업소득은 약 1,074만 원입니다. 전체의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농해소득입니다. 농사 말고 다른 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농가 살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농민 10분 중 8분은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농촌 공간을 재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구조에서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농사 외에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관광, 체험, 에너지 생산, 치유농업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을에 카페 하나 만들려 해도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체험농장을 운영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적합한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촌 공간은 오직 농사를 위한 공간으로만 설계되어 있었는데 현실은 이미 농사만으로 유지되는 마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공간의 설계와 현실의 필요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2026년 농식품부 예산이 20조 1,362억 원입니다. 2025년 정부안이 20조 350억 원이었으니까 약 1,012억 원이 늘었어요.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농촌재생과 공간정비 쪽으로 갔습니다. 농촌진흥청 예산도 1조 1,3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금액으로 710억 원이 늘었는데 특히 연구개발 분야가 6,238억 원으로 10%나 증가했습니다. 빈집이나 유유시설을 재생하는 솔루션 연구에 21억 원 AI 기반 치유농업 플랫폼에 3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됩니다. 숫자만 보면 정부가 농촌 공간의 다기능화에 진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좀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에서는 농촌 공간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 핵심은 난개발과 위해시설 정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축사나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설을 이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서는 생활 SOC 복합센터인 아라리오 나눔터가 준공됐고 고창에서는 다시 온 마을 시범지구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민관협력 재생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도 다시 온 마을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통합하는 재생 모델을 추진 중이에요.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예전에는 농촌 정책이라고 하면 농업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었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개선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더 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마을에 사람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살펴보면요. 전환점은 2023년쯤입니다. 이때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화됐어요. 그전에도 농촌 활성화 사업은 있었지만 소멸이라는 단어가 정책 문서에 정식으로 등장하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2021년에 시작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5년 만에 122개 지구로 확대된 것도 2020년 이후 생활 SOC 준공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이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 EU의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EU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을 단순한 식량 생산 공간이 아니라 경관 보전 관광 에너지 생산을 통합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농업정책, CAP라고 하는데 여기에 연간 약 5,870억 유로가 투입됩니다. 한국 농식품부 예산 20조 원과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다른 차원이에요. 물론 EU 전체와 한국 하나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EU에서는 농해소득 비중이 70% 이상인 농가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이미 자리 잡혀 있어요. 한국도 농해소득 비중이 80%에 달하는데 지원 체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일본의 치유농업, 포레스트 테라피라고 부르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참고할 만합니다. 한국 농진청이 올해 신규로 투입하는 AI 기반 치유농업 플랫폼 30억 원 사업이 이런 방향과 맥이 닿아 있는데요. 농촌의 자연환경 자체를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도시민을 끌어들이고 그게 다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농촌 공간이 생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들으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농촌 공간의 다기능화라는 말이 결국 농지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태양광이 들어서고 복합센터가 올라가고 관광시설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농사짓는 땅은 줄어듭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위험입니다. 쌀 자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는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2026년 농정의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식량 안보와 공간 다기능화 사이의 균형. 농지를 지켜야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농지만 지키면 사람이 떠나서 결국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을 붙잡으려면 농촌에서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야 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밭을 지키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붙잡으려면 밭 일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체감하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공간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해볼게요. 마을 입구에 있던 오래된 축사가 이전되고 그 자리에 작은 카페와 농산물 직판장이 들어섭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기겠죠. 냄새도 없어지고 외부 방문객도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카페 운영은 누가 하나 직판장에 내놓을 농산물은 충분한가? 관광객이 올 때만 반짝하고 비수기에는 텅 비는 건 아닌가? 공간을 바꾸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 공간을 채울 콘텐츠와 사람이 있어야 진짜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경북이나 충남 같은 곳은 위해시설 정비, 그러니까 마을 환경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 전북이나 전남 같은 곳은 생활 인프라와 관광 재생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농촌이라도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해법도 달라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 사업들이 5년짜리 단기 프로젝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억 원 들여서 공간을 바꿔놓고 사업이 끝나면 관리할 예산도 인력도 없어서 다시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예산이 5년간 연평균 5에서 7%씩 성장해왔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가 10% 증가한 걸 보면 정부는 농촌 공간의 다기능화를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촌 활력화에만 1,948억 원이 배정된 것도 그 신호예요.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에 6,238억 원이 투입되면서 생산 비용 절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니
적은 면적에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남는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 있는 농민의 참여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합센터를 지어도 마을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빈 건물이 되고, 아무리 멋진 관광 콘텐츠를 기획해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1년도 못 갑니다. 정부 예산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그 돈이 실제로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농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소식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촌은 더 이상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현실이에요. 농가소득의 80%가 농해소득인 지금 농촌 공간이 달라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농민을 위한 것이 되느냐, 아니면 농민을 밀어내는 것이 되느냐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는 자리가 원래 누구의 논이었는지, 복합센터가 올라가는 땅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그 사람들이 이 변화에 소외되지 않는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올해도 봄이 오면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땅과 삶이 숫자와 사업명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